이스라엘 미국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하는 이 강력한 요청이 이번 군사 공격을 머뭇거리게 했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같은 왕정 국가들이 놀랍게도 트럼프에게 군사 공격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네부의 엘라스카에서 두 정상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만나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얘기도 안 하고 딴 얘기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얘기하고. 중요한 게 북극이었어요. 그러면 그린란드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린란드하고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린란드까지 갖게 되면 북극해 입구와 출구를 완전히 틀어막게 됩니다. 그 유럽에 대해서는 재건을 한다는 리빌딩을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얼마나 심한 표현이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평화하고 안정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미국이 개입할 의사가 없는 것을 확실히 했고 그러면 유럽을 완전히 트럼프식으로 다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저 계획 속에서 그린란드를 보면 결국은 그린란드를 장악하는데 유럽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려면 이제 유럽이 어느 정도 저항이 하느냐라는 게 문제인데요. 트럼프의 막내 아들하고 이 덴마크 국왕의 장녀하고 결혼을 시키는 방법. 중세 시대처럼 가장 전통적인 유럽의 해결 방법. 트럼프의 자식이 그 덴마크 왕가의 왕손이 되는 바람에 우스개죠, 사실은. 가족이 되는 바람에 그 지배권을 일부 가져가는. 그러니까 유럽이 야. 얼마나 지금 곤란한 상황인지가 잘 반영되는 얘기. 유럽은 굉장히 물론 말이지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정당이 심지어 극우 정당까지 이거는 실수다, 이건 잘못됐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이슈에 있어서는 현재 유럽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럽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평택 미군 기지가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토지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땅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강탈하는 것을 되게 일상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하고도 유럽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하고 유럽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전기차 관세 문제였는데요. 전기차에 대해서 또 관세를 상당히 40% 넘게 부과하고 있던 것을 최근에 그것을 타협을 해서 정상적인 관세로 돌리고 중국과 경제를 재건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지금 미국으로부터 유럽이 독자적으로 힘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럽은 경제도 미국의 약점이고 안보도 미국의 약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중국과 손을 잡는 방식을 다시 시작. 네, 1월 14일 이후로 5일 동안에 지금 한 건의 시위도 보고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기점으로 완전히 시위는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바로 1월 8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부추기고 바로 너희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부추기는 하면서 이게 폭동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이상의 모스크가 방화되고 이제 경찰 모스크가 방어가 예, 50개 이상이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과 관공서가 이제 습격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한 100명 이상의 군경이 희생당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변곡점이 됐고요. 그걸 이용했던 이란 정부가 1월 12일 날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3일간 이제 조기를 기항합니다. 그리고 110명의 군경 희생자에 대한 합동 국민 장례식을 개최합니다. 거기서 수백만이 운집합니다. 거꾸로. 네, 그래 보니까 한 10만 미만의 산발적인 시위가 반정 체제 시위가 완전히 덮여버리고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진압된 상태인 것 같고요. 그 이란 혁명의 가장 중요한 주축 세력이었던 상인 계층이 시위 주도 계층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 시위 아주 성격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자생적인 정권 교체도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외세가 이제 개입하면서 이게 노회한 정권이 그걸 역이용하면서 시위를 잠재워 버렸던 거죠. 이스라엘 미국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하는 이 강력한 요청이 이번 군사 공격을 머뭇거리게 했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같은 왕정 국가들이 놀랍게도 트럼프에게 군사 공격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정권 교체에 의해서 혼란이 일어나면 이제 적국인 이란이 약화되는 것은 국익에 나쁘지 않지만 나쁘지 않은데. 시민혁명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면 다 왕정 국가들이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체제에서 왕권 존립이 더 위협을 받는 겁니다. 아랍의 몸이 다시 올까봐. 예,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다. 이런 혼란 우리 원치 않으니까 제발 군사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우디, 카타르, 오만 세 나라가 긴급
이제 트럼프에게 그러니까 요청해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대규모 군사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적 자산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중동에는 항모가 한 대도 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 있는 어브람 링컨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 돼서 아마 그 항모가 도착하면은 그리고 시위가 다시 일어나고 포갑이 계속된다면 뭔가 할지도 모르는데. 언제든지 군사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결국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의 석유 팔아서 나온단 말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이란의 석유를 중국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트럼프도 아니까 다른 나라의 석유 파는 이란의 석유를 구입하는 국가에 관세 때리겠다 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을 중국이 수용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중국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결국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포기해 버리면 미래의 중국의 권력이 포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을 것 같고 대만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봐라 고소하다 그런 거. 5천억 달러면 대만 GDP의 60%예요. 결국 대만의 소신이라고 불리는 TSMC가 지금 미국에 6개 공장 건설되어 있는데 앞으로 5개를 더 건설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를 팔 때 미국에서 생산하는 공장의 1.5배 이 2배 이런 수준으로 점진적으로만 미국에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관세 협상을 지금 한 그 어느 거란 말이에요. 순간에는 그 공장을 자기들이 먹겠죠. 예, 당연히 뭐 미국의 옮기는 그 자체가 대만한테는 예. 이미 제약의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TSMC는 사실은 미국 기업으로 지금 가고 바꾸려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그린란드가 그 러시아와 중국의 배로 다 뒤덮여 있다. 그래서 덴마크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게 과장이죠. 네. 과장이고 이제 그린란드 주변에 지금 뭐 어디 봐도 러시아와 중국 배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북극 이사회 북극 경제이사회 그 사무총장하고 또 러시아 학자가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북극에 대해서 이게 가장 포괄적인 그런 협의체입니다. 벌어진대. 예, 근데 8개 정회원국이 있어요. 예. 그 중에 러시아가 당연히 포함되죠.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노르웨이라든가 다 포함됩니다. 뭐 미국, 캐나다 다 포함되죠. 근데 7개 나라가 지금 나토 회원국이에요. 예, 그러면서 2022년도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대해서 다 보이콧을 했습니다. 지금 동그랗게 또 덴마크가 또 이제 저 의장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북극권에서 5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자기가 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러면 내가 중국이랑 같이 다른 나라랑 같이 손잡고 여기 북극을 개발할 거야. 중국을 끌고 들어왔어요. 중국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왔죠. 땡큐죠. 예. 그런데 중국은 현재 업자국 국가인데 우리나라 같이 13개 국가가 업자국 국가예요. 저 유럽이 아닌 국가 중에서 업자국 국가는 한중일, 인도, 싱가포르입니다. 북극에서 바로 그린란드 주변은 아니더라도 북극에서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사실 북극권에서의 그 GDP 산출에서 제대로 GDP를 산출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러시아밖에 없어요. 딴 나라들은 그냥 북극권에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저 땅을 먹어서 저기서 자기가 그걸 해서 결국은 북극권을 러시아하고 둘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엘라스카에서 두 정상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만나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는 얘기도 안 하고 딴 얘기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얘기하고. 중요한 게 북극이었어요. 그러면 그린란드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린란드하고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린란드까지 갖게 되면 북극해 입구와 출구를 완전히 틀어막게 됩니다.